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헌법을 진도별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지 실제 기본 강의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싹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틀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었었던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만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지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두시고 이제 거기에 터잡아서 이제 더 심화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뼈대가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제 지문이 읽히지도 않겠지만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틀린 것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에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뭔가 생각이 뭔가 미스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꼭 역추적을 하셔서 이제는 기본서를 쭉 1페이지부터 읽어가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종전에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고 역추적해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평면적인 수업을 입체적인 수업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살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 총론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의 일반 이론에서 헌법의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 이렇게 이제 헌법을 분류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은 뭐예요? 일단은 성문화돼 있건 성문화돼 있지 않건 과연 헌법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헌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다 헌법이 있다라고 할 때 의미의 헌법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입니다. 다만 이것과 달리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은 뭐예요?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3번 질문 같은 경우에 성문화된 법전이죠. 그래서 성문법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성문헌법은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 국어학적으로 보면 성문헌법이건 불문헌법이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은 맞아요. 그런데 성문헌법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이다 라고는 성문헌법이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 중에서도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 어차피 성문헌법도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명제가 틀리다라고 하냐면요. 성문헌법이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고요. 성문헌법에는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적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 뭐 동물을 도축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문헌법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틀리고 성문헌법은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다. 그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법원의 확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규범을 말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런데 그와 같은 법원이 형식적인 의미의 어떤 헌법 전에만 묶여 있다면 요 밑에 사실 법률급으로 혹은 심지어는 불문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헌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을 인정한다는 건 이런 것들이 싹 다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전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헌법전이란 이름을 가지는 규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전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헌법전, 그죠? 이름이 헌법전으로 되어 있는 거, 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전만 말이에요. 따라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에는 헌법전과 같은 동의예요. 그래서 헌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이 아니더라도 이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의 자체가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은 헌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상관없이 그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라면 법률에 있건 설사 불문화된 기준으로 존재하건 묻지를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문헌법 안에 좀 뭔가 그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전에 들어간 이상 다 헌법적 가치가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습헌법이 그럼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성문헌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문화된 헌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관습헌법이고 그 다음이 조리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헌법 일반 원칙 중에서도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들고 있어요. 신뢰보 원칙 이런 것을. 자, 그럼 관습헌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도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판시한 바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 관습헌법은 어떻게 돼요? 관습법으로서 불문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법조문은 없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법조문은 없지만 계속된 반복된 관행이죠. 반복된 관행. 그리고 반복된 관행이고 그와 같은 관행이 마치 법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법적으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실제 그 법조문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관습이 있다면 마치 규범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자 이것이 관습법이에요. 다만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면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이 중간에 뭐 한 100년은 600년 중에 한 뭐 100년은 부산이 수도였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된 관행이어야 되고요. 지속된 관행으로서 이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경이 없는 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변경이 없어서 쭉 유지가 돼야 돼요. 변경 없이 유지해야 되고 이와 같은 법적 확신, 국민들이 마치 그와 같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서울이 수도라는 정도는 헌법전에 130개 조문에 있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항과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한번 보죠. 1번,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반 사항이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습헌법과, 그죠? 요 밑에 있는 관습법, 그죠? 관습법. 관습법은 법률급이잖아요. 여기는 헌법급이고. 그 다음에 헌법급의 관습이 있을 수가 있고 법률급의 관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법률급의 내용은 똑같아요. 관행과 법적 확신 그렇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죠? 헌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 상위 개념이죠. 여기는 이제 법적 확신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정도로 하면 법률적인 확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뭔가 조금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어야 된다, 관습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자,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사항에 관하여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자, 이 헌법적 사항이 방금 보셨던 중요한 급이죠. 중요한 기본 사항에 대한 관습이 존재해야 되고, 그 관행이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복된 관행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설사 이루어졌다면 자, 다시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된다. 다시 뭐 서울이었다가 뭐 한 100년간은 수도가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면 그것이 계속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반복된 관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번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이 아니라 자, 이 성립의 요건이라는 얘기는요. 방금 이게 처음에 관습헌법에 있어서의 반복된 관행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중간에 이제 나중에 부산으로 바뀌어도 그 상관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보면 관행은요. 성립 당시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갖추고 계속 진행돼야 될 관행이고요. 심지어는 그 관행은 중간에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중간에 바뀌면. 그래서 성립 요건이면서 효력 유지 요건까지도 된다. 따라서 성립상의 요건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서울이 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간의 관행만 있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딴 데로 바뀌더라도 서울이 수도였다는 관행이 이미 성립 당시에 존재하는 이상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나아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효력 유지 요건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중간에 끊김이 있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성립의 요건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관습원법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효력 유지 요건이니까요, 이 관행도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 법적 확신도 어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관습원법으로 받아들여질 당시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법적 확신도 관행처럼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에 국민적 합의가 바뀌게 되면,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게 되면, 그러면은 요게 없어지거나 중간에 요게 바뀌게 되면은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은 계속해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관행도 그렇고 법적 확신도 그렇고.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불문의 연서건법 체제에서는 헌법사항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의 방법에 의하지만, 왜 그래요? 사실 법률 개정의 방법이라는 것이 불문헌법계 국가에서는요, 판례가 변경되는 게 법이 변경되는 거예요. 성문화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만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개정 방법이나 헌법 개정 방법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헌법 개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해놓는다거나 그 조문을 바꾸는 것을, 법률 조문을 바꾸는 것을 좀 낮은 단계로 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었던 헌법적인 기본 사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최고법원의 판례가 바뀌어버리면 헌법이 변경되는 거고요. 법률급이 바뀌면 법률이 변경되는 거고, 명령급이 바뀌면 명령이 변경되는 체계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문법의 연성헌법 체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 방법이 같지만, 자, 사실은 법률 개정이건 헌법 개정이건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명제는 맞아요.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다. 뭐예요? 관습헌법이라 하더라도, 자, 이게 헌법급이에요. 헌법급. 따라서 이 헌법급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하면은 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이랑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문헌법이랑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성문법, 그죠? 여기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성문헌법, 관습헌법, 우리 헌법재판소에 하면은 동급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관습헌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는 이상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법률로 수도를 충남 공주 영기군, 지금의 세종시로 옮긴다라는 법률은 여기 상위법인 관습헌법에 비춰볼 때 하위법으로인 체계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여기를 이제 덮을 만큼의 어떠한 새로운 관습법이 생긴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성문헌법에 의해서 고쳐져야지 이게 법률로 개정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법률이 수도가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위헌결정이 났죠. 위헌결정이 나서 이제 수도는 더 이상 옮길 수가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어디라 그랬느냐? 자,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소지하는 곳, 청와대가 있는 곳이 이 두 기구가 있는 데가, 두 국회하고 청와대 있는 데가 수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가 옮겨간다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미 그때 당시 도시는 건설 중이었고, 그래서 청와대하고 국회 남고 나머지는 싹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법률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법률로 바뀌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것도, 야, 국무총리도 이때까지 계속 서울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수도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나는 과정에서 나온 법률이죠. 판례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요건이라는 거예요? 예, 효력 유지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효력 유지 요건. 국민적 합의도 유지가 돼야 되고, 관행도 유지해야 되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 그래서 사실 이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헌법에 맞게끔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만든 거니까 의심스러운 권력의 집중체, 행정부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신에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 허용 범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위헌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 그러죠? 규범 통제. 그렇습니다. 이 규범 통제는 일형식
이게 스탠다드 형식으로 처분이 나왔을 때 처분을 다투면서 끌고 들어가서 위헌법률 심사형으로 헌법재판소 첫 번째 헌가 사건으로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이 없을 때 이것을 헌법 소원 형태, 헌마 사건이죠. 헌마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헌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은 뭐 껍데기만 법률이지 실질은 처분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항고소송으로 해주는 경우. 좌우지간 여기서 이제 위헌이 되게 되면은 이 규범은 죽어요. 이 법률은 죽고 가급적 요 안 테두리 내에 있을 때는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가급적 살리는 해석을 하자. 그래서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규범 통제의 단순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헌법적으로 위헌인데 급작스럽게 되면은 법적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나 권리 구제가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헌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두 가지의 경우에 위헌이 나오면은 단순 위헌이 나올 수도 있고 헌법 불합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위헌, 한정합헌 내용입니다. 한정위헌,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결정.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없애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 죽여야 될 법률을 살린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새롭게 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법부가 진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로 뽑힌 데인데 전문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은 이 법이 아니라 이런 법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뭔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는 짓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성. 만드는 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범주 내에 그럴 때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럴 때는 절대 형성해서는 안 되고요.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몫이에요.